네, 안녕하세요. 기준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답변 사항으로 두 번째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구독자 Q&A 중에 사례 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뭐냐면 그 주택법 11조에 의하면 그 2020년 12월 11일 이후 조합 가입자는 그 청약 철회를 30일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해당되는지 를 물어보셨고요. 그전 조합 사업이 그 실행 변경되었더라도 가입자가 20년 12월 11일 이후에 가입하면 철회가 가능한지요 하고 그 조합원 탈퇴 철회를 했을 때 그 가입비에 대한 그 반환 여부에 대해서 좀 이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어떻게 되냐면 그 2019년도 그 12월 10일에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그 가입비 예치 제도에 대한 그 반환 요청 제도를 그 신설했고 이러한 부분이 2020년도 12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최초 조합원을 모집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변경 신고는 제외됩니다.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2020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그 조합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 조합하고 그 신탁사별, 그러니까 현장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신탁사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좀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 조합원들이 신탁에 전화 오고 막 민원 넣고 하니까 이런 민원 방지 차원에서 신탁사와 그 업무대행사 간에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해준 사례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그 신탁사 자체가 단순한 그 대리사무다 보니까 조합에서 사실 요청을 해야 이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쪽에서 이거는 이제 뭐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서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이제 뭐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철회를 하겠다. 자, 요런 부분은 사실 현장별로 좀 다릅니다. 현장별로 다르고 이거 이후에 이제 최초로 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가입했다가 철회하시는 분들은 다 그 반환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적격 검수를 잘못해가지고 적격자가 부적격자가 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적격자가 부적격자가 되었고 이 자격이 원래 당초에 되시는 분들이기에 이런 분들이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고 그분들과 같이 조합원 변경 인가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고 이제 좀 문의해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어차피 당초에 그 조합 설립 인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적격자였던 분은 뭐 검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변경 인가를 통해서 조합원으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그 조합원 자격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 조합 변경 인가를 할 때 그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하고 이제 좀 문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그 변경 인가라는 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겠죠. 추가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서 변경 인가를 한다는 거는 사업계획 승인 접수를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나거나 뭐 감소를 하거나. 근데 대부분 이제 변경 인가라는 거는 조합원을 그 더 많이 받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변동은 조합원의 충원 또는 감소가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신 분의 그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경 인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만약에 뭐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뭐 이렇게 변경 인가 할 때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고,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원을 감소를 한다. 자, 예를 들면은, 뭐, 1000세대를 하는데,
현재 뭐 600세대를 모집을 했고 800세대를 시공사가 뭐 800세대 모집을 해서 800세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공사랑 뭐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뭐 700만까지 모았는데 앞으로 100명을 더 모으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뭐 시공사랑 협의를 한 상태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시공사가 뭐 공사를 해주겠다. 뭐 조합원 모집을 줄여서도 가겠다라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그리고 뭐 또 중간에 탈퇴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조합원 감소로 인한 뭐 변경인가일 경우에는 굳이 뭐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시행사에서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반 분양하는 민간 사업과 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비슷한 면이 많아서 그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지주택으로 변경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하고 이제 좀 문의를 해주셨어요.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개념을 아셔야 되는 게, 그 일반 분양은 시행사가 시행 이익을 가져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행사가 사업 주체입니다. 근데 이제 지주택은 조합원 개개인이 실질적인 시행사예요. 조합원 개개인들이. 실질적인 시행사이면서 거기에 대표를 뽑아서 이제 조합장이 업무 대행사 같이 이제 업무를 보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그 조합원 개개인들의 사실 그 시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업무 대행사가 이제 시행 대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 대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이제 그 조합 가입할 때 업무 용역비를 따로 좀 납부를 하실 거예요. 예, 이러한 업무 용역비를 이제 가지고 업무 대행사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가지고 이제 업무 대행사가 업무 대행을, 그러니까 시행 대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아파트는 그 조합이 사업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주택은 토지 매입부터 조합원 돈으로 좀 이렇게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뭐 일괄적으로 뭐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뭐 조합 사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행사는 시행 이익을,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요. 조합은 시행 이익이 없습니다. 그 비영리를 추구해서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집 짓고 좋은 아파트 이렇게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들어가 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 업무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업무대행사가 와서 이 시행사가 하는 시행 부분에 그 시행 대행을 하면서 뭐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금융사도 선정을 하고 조합원도 모집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착공도 하고 입주 마무리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사업 구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그 구독자 Q&A 해가지고 전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구독자 질의사항 오는 거는 제가 또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또 다음 영상을 또 한번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